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 같이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황 의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시공간 요금 체계 및 운행시간, 주말 공휴일 운행이 제각각 달라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 분립 구조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지방 분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황 의장은 균형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며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은 국가의 정책 과제라며 지방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는 12월 1일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이 개통됩니다. 그런데 단 몇 차례의 공청회로 일반화 구간 구상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상당수의 인천 시민 의견과 배치되는 결정이 내려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제는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과 조경민 서울산책대표가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일반화 구간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로 전환하고 차량 속도와 중형, 대형 화물 차량 통행 제한 등을 펼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군산에 들어서는데요. 군산 국가이 산업단지 유수진해에 설치하는 최초 사례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석탄 화력 감축 정책 기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28일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군산 제2 국가산단 유수지 수면에 민간 자본금 43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유수지 내에 설치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수상 태양광은 부력을 이용해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해 오전과 오후 수면에 비치는 난반사까지 이용해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 발전시설보다 높은 효과를 갖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진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모범 사례로서 수상강 태양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랜 신다입니다. 충청남도와 충남 15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가 태안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지난 28일 태안군청에서 충남 지역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지방정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지방정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모델로 국가정책에 대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의 경우 소독시설 미설치 농장, 집중관리 등이 거론됐습니다. 최근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다시 공론화하자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을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 28일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저의 원칙은 첫 번째가 안전성, 그 다음이 효율성, 그 다음이 임기 내 착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임기 내 못할 사유가 생기면 그때는 재고할 수 있지만 지금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시장은 2호선 건설에 대한 장점과 역할 등도 강조했습니다.
전북 정읍시의 2017년 상임위 예산 심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 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 결과를 위원장이 독단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23일 2017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이날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길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상임위의 2017년 예산심의에서 예산 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 결과를 위원장 독단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에도 정읍시의회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꼬집었습니다. 이번 의혹 사건을 이복형 의원과 안길만 의원 간의 해묵은 감정 싸움으로 단순히 치부해버리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정읍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읍시의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정읍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직무성실 위반과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자에 해당한다며 안길망 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시의회에서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정의당 정읍시위원회가 앞장서서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